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차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는데 맞은편 자리가 너무 조용해서 숟가락이 쉽게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도 멀쩡한데 그냥 이상하게 국이 싱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성호. 올해 68. 자식 둘을 키워 모두 결혼시키고 35해를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책임 다한 아버지, 성실한 남편, 믿음직한 직장인. 그 어떤 타이틀을 붙여도 어울리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는 혼자입니다. 아내와는 3년 전 사별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은 남자. 아침마다 두 사람 분량으로 반찬을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집어넣는 남자. 생일날 혼자 미역국을 끓여 혼자 먹는 남자. 이 이야기는 그 남자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 김성호의 침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직전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이렇게 정확할 줄 몰랐습니다. 눈을 뜨면 새벽 4시, 5시, 길어야 6시. 그 이상은 좀처럼 잠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람은 맞춰뒀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알람이라도 있어야 아침이 아침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키면 세수를 하고, 세수를 하면 주방으로 나가고. 그 순서가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의식이 됐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벌떡 일어나던 몸이 이제는 한 번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먼저 상반신을 세우고 다리를 내리고 팔로 몸을 밀어내듯 일어나야 합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사람도 없거니와 원래 이런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가장 먼저 한 일은 밥솥 뚜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맞춰둔 예약 취사.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성우는 그 김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김이 올라오는 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집에 온기가 있다는 느낌. 아무것도 없는 아침에 그나마 따뜻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넓은 식탁 위에는 식기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국그릇 하나. 예전에 이 식탁은 4사람이 쓰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침마다 북적였습니다. 큰아이는 매일 아침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고 작은아이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댔습니다. 아내는 그 두 녀석을 달래면서도 자기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성우는 항상 가장 먼저 밥을 다 먹고 혼자 먼저 일어나 넥타이를 매곤 했습니다. 바쁘다고, 급하다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 그때는 그 북적이는 식탁이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식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된장국이 냄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꺼내서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고 냄비 안에서 조용히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또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가끔 외부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춰서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5년을 일해 장만한 아파트. 아이들 키우느라 한 번도 번듯하게 꾸며보질 못했던 집을 퇴직하고 나서야 조금 손을 봤습니다. 새 소파를 들여놓고 커튼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 넓고 깔끔한 집이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돈된 공간이 오히려 더 비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어지럽히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성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국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공기. 딱 한 공기. 식탁 위에 반찬이 3가지 놓였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어제 저녁 미리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성우는 퇴직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 굶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계란 후라이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볶음밥, 그 다음에는 찌개, 그 다음에는 나물.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웬만한 반찬은 다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이웃 어르신한테 배우기도 했고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말했다가 또 걱정할 것 같아서요. 밥을 잘 먹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성우는 자리에 앉기 전에 습관처럼 맞은편 의자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 의자에는 33년 동안 아내가 앉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그 의자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치울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자꾸 눈이 가고 한 번은 그 의자를 베란다로 옮겨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없으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놨습니다. 그냥 있는 게 낫더라고요. 비어 있어도 그냥 거기 있는 게. 성우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앵커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습니다. 서울은 맑다고 했습니다. 기온은 조금 쌀쌀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분주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 방송 특유의 그 밝고 경쾌한 분위기. 패널들이 왁자하게 떠들고 진행자가 박수를 치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국 한 숟갈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어제 충분히 끓여두었으니 간도 잘 배어 있었고 된장도 구수하게 우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싱거웠습니다. 재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간을 덜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먹는 밥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마주보고 오늘 하루 어떻더라, 어제 뭐 봤더라, 별것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먹어야 맛이 나는 건데. 혼자 TV 소리만 들으며 먹는 밥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났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밥을 씹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길었나? 말을 내뱉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긴 식사 시간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원래 밥이란 게 이렇게 길게 걸리는 건데 예전에는 빨리 먹느라 몰랐던 건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때우는 거였습니다. 아침마다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점심은 동료들이랑 잠깐, 저녁은 피곤해서 대충.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투덜댔는데 지금은 밥을 다 먹어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동 베란다에서 누군가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넣는 건가 아니면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는 건가. 성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을 씻으러 갔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 생일이었습니다. 68번째 생일. 생일이 싫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하루가 온 것처럼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 전날부터 케이크를 어떤 걸로 할지 설레게 의논하고 아내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먼저 불러주곤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팀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회의실에 나타나서 박수를 쳐줬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게 다 사라진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두 번째 생일이니까요.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들 거라는 걸. 그래도 괜히 오전부터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왔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나?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광고 문자 두 통이 전부였습니다. 카드사에서 이번 달 실적을 알려주는 문자, 통신사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홍보하는 문자.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조용했습니다. 큰아이는 부산에 살고 작은아이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작은아이는 그렇다 쳐도 큰아이는 왜 연락이 없는 건지. 물론 아이가 바쁜 건 알았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살기 바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섭섭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성우는 결국 직접 미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냉동실에 소고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에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고 소고기를 넣고 생일이니까 좀 제대로 끓여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혼자라도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미역국이 다 끓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는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도 한 공기 담았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았는데 수저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냥 손이 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을 바라보면서 성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미역국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미역국에 꼭 들깨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처음에 성우가 들깨가루는 왜 넣냐고 물었더니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우도 그렇게 따라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들깨가루를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한 방법이라서. 창밖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래층에서인지 이웃집에서인지 왁자하게 여럿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성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울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르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생일이라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연락 안 해서도 아니고 아내가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저 웃음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서 저 사람들은 함께 앉아서 저렇게 웃고 있는데 나는 왜 혼자 이러고 있나 싶어서 성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은 그대로 두고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자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제대로 된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결국 미역국도 다 버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식어 있었고 다시 데워 먹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일날 끓인 미역국이 남아있는 게 왠지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한 장을 구워서 대충 먹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TV를 켰다가 껐다가 베란다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 퇴직하고 나서 종종 찾아오는 이 기분을 성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오후까지 저녁까지 이어지기 쉬운 기분. 그래서 신발을 껐습니다. 어디 가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가자. 집 안에 있으면 더 처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가을 오전의 골목은 한적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보도블록,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가끔 지나치는 자전거. 성우는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두부와 애호박이 들어간 것 같은 부드럽고 깊은 냄새. 성우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를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냄새가 오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좀 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낡았지만 아담한 건물. 입구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또래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줄을 서서 앞을 기다리는 분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는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건물 입구 옆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현수막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 따뜻한 한 끼를 함께합니다. 성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동네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주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줄 서 있는 분들을 보면서 성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아파트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국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환하게 웃는 소리. 어딘가 활기차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혼자 미역국을 끓여놓고 수저도 못 들고 불 끄고 방에 들어갔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괜히 신발만 꿰고 나온 오늘의 자신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줄 맨 끝에 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별말 없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렇게 성우의 첫 번째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좁고 긴 홀이 나왔습니다. 양옆으로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홀 한쪽 끝에 배식대가 있었고 흰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더 진했습니다. 된장찌개, 구수한 밥 냄새, 뭔가 볶는 냄새. 성우는 줄을 따라 배식대 앞으로 갔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쟁반을 건네줬습니다. 또 다른 봉사자가 밥을 담아줬습니다. 찌개, 나물 반찬, 김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들 특유의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성우의 손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빈자리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선뜻 앉기가 어색했습니다. 가장 구석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와 맞은편 자리에는 이미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할아버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느 동네 경로당에서 뭔가 있었다고, 거기 아무개 씨가 어떻더라고. 옆에 앉은 할머니는 들으면서 반찬을 집어드셨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 성우는 그 사이에서 혼자 어색하게 식판만 내려다봤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부가 부드러웠습니다. 간도 딱 맞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끓여 먹는 것보다 뭔가 다른 맛이 났습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간 맛이랄까요?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랄까요? 성우가 두 번째 숟갈을 뜨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40대 초중반쯤 됐을까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 더 드릴까요, 어르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가득 담겨있는 국을 보면서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더 드셔야 하는데 혹시 부족하시면 더 드리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인사 차원에서 건네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뭔가를 권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능숙하게 국자를 들어 찌개를 조금 더 담아줬습니다. 진한 국물이 식판 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괜찮게 드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볼이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밥을 더 잘 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식을 도왔던 그 여성의 이름은 미정이었습니다. 이 급식소에서 봉사한 지 5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본업은 따로 있지만 주 사흘은 꼭 여기 나와서 일을 돕는다고. 성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날 성호는 식사를 다 마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을 붙이지 않고 식판을 반납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밥이 참 맛있었다고. 며칠 뒤 성호는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스스로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한 번 가고 말 것 같았는데 발이 다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또 생각났을 수도 있고 사람들 소리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국을 더 줬던 장면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발이 저절로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아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맞은편에 앉았던 할아버지 중 한 분이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도 했습니다. 세 번 가다 보니 이제 슬슬 얼굴이 익었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성호가 들어오면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낯선 곳이 조금씩 낯익은 곳이 되어가는 느낌. 그날도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쌓인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미정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여기저기 인사하고 웃고 말을 걸고.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사라는 게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건지 어색하게 서성이다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정리하다가 성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성호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뭐 도울 거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금 작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본인도 이게 맞는 말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지,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닐지. 미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죠. 그 말 한마디가 성호의 망설임을 단번에 걷어냈습니다. 미정이 앞치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된 단순하고 깔끔한 앞치마였습니다. 성호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성호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리에 두르면서 잠깐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걸 두르는 게 맞나 싶은 순간. 그러나 이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에 처음으로 작은 변화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식판 정리였습니다. 먹고 난 식판들을 분류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쌓아서 씻는 공간으로 옮기는 일. 단순하고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식판이 여러 개 겹치면 꽤 무거웠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호는 땀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신입 시절, 처음 배치받은 곳에서 선배들 뒤를 따라다니며 허드렛 일을 했던 그 시절. 어설프게 손을 놀리면서도 열심히 했던 그 시절.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다 이걸 두는지도 몰라서 미정한테 물어봤고 설거지 순서도 몰라서 옆 봉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핀잔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식판을 옮기는 속도가 빨라졌고 어디에 뭘 두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설거지하는 분들과 옆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트였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오셨던 분 맞죠? 성우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색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뒤 봉사자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과자를 가져왔고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을 했습니다. 뭔가 엉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우는 정확히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가. 집에서도 웃은 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혼자 피식 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정이 그런 성우를 봤습니다. 뭔가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시선을 알아채고 괜히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어른이 자꾸 남을 보면 안 되지 하면서요. 그 이후로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미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은 이 급식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계속 나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우는 아파트 근처를 걷다가 냄새를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 그 말에 웃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어르신을 데려온 거네요. 성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가벼웠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늘도 평소보다 파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평소보다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성우는 오랜만에 저녁밥을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대충 썰어 넣고 참기름을 한 방울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왠지 오늘은 덜 싱거울 것 같았습니다. 예감이 맞았습니다. 오늘 밥은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그만 깜빡 졸았습니다. 요즘은 저녁 먹고 소파에 앉으면 금세 졸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없이 바로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 이름이 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야. 큰아들 성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왠지 조금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소리 톤이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지.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지. 밥은 잘 드셨어요? 응, 먹었어. 짧은 대화들이 몇 마디 오갔습니다. 성우는 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잘 안 하던 아이가 먼저 전화를 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걱정돼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봉사 좀 하고. 봉사요? 응, 동네에 급식 봉사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좀 나가고 있어.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성우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런 것도 무리일 수 있다는 뉘앙스. 그게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랑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응. 요즘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혼자 오래 있으시잖아요. 저도 자주 뵈러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설 같은 데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요양원 같은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관리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곳도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아들의 말은 계속됐지만 성호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 알겠어. 결국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저녁을 먹고 기분이 좋았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게 그 기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볶음밥 그릇이 아직 있었습니다. 아, 설거지를 다 안 했구나. 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놓인 밥그릇.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설.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주 올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어디서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건 알았습니다. 나쁜 뜻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이제는 누군가 관리해줘야 하는 사람인 건가?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봉사소로 갔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몸도 무거웠고 뭔가를 할 의욕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거기 가고 싶었습니다. 홀에 들어서자 오늘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 정리 자리로 갔습니다. 말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뭔가 오늘은 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지만 선뜻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좀 다르세요. 성호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성호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남한테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한테도 힘들다는 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사귀는 쪽이었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정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거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게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내가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나 싶고,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 싶고, 뭔가 아들이 나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들이 나쁜 게 아닌 건 알아요. 그 애가 멀리 살고 자주 못 오는 것도 알고,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한 말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알면서도 그래도 가슴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성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제일 두렵다고 느끼는 게 이거예요. 쓸모 없어지는 거. 누가 데리고 어디다 갖다 놓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여기 아직 있는데, 살아있는데, 나 스스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여기 와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은 거죠. 말이 끝났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그 말씀 다 이해돼요. 그 기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런데요. 미정이 조금 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오시잖아요. 그 시간만큼은요. 아버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고, 저도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기 밥 드시는 어르신들한테요. 그게 쓸모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잠깐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생일날 미역국 앞에서 눈이 붉어졌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쓸쓸하고 억울한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따뜻하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성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동시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요. 벨이 2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어젯밤 전화 때문에 섭섭했나 싶어서 긴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냥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아,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내. 어제 시설 얘기는 아직 좀 더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거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너 밥은 잘 먹고 있냐? 아들이 잠시 멈칫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래. 잘 먹어야 해. 짧은 통화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화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통화. 그런데 성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시설 얘기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들과 무언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말해도 소용없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유지된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좀 더 잘 잤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제 주 사흘을 봉사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식판 정리와 설거지만 했지만 이제는 배식도 도왔습니다.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러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얼굴 아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꼭 오시는 할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성우한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오시는 할머니는 성우가 볶음 반찬을 특별히 맛있게 담아준다며 매번 그 줄로만 서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미정 외에도 다른 봉사자분들. 성우보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봉사자분들이 성우를 챙겨줬습니다. 무거운 거 제가 들게요. 어르신은 이거 해주세요. 이 나이에 어르신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어딘가 소속돼 있다는 뜻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봉사소 개소 기념일이었습니다. 급식소가 문을 연 지 몇 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특별히 메뉴를 더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삼겹살 구이와 잡채, 미역국, 그리고 케이크까지. 봉사자들도 모두 나와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섞여서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홀 안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그때는 밖에서 바라보던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소리의 안에 있었습니다. 성우 앞에도 따뜻한 밥과 국이 놓였습니다. 삼겹살 한 점, 잡채 한 젓가락, 미역국 한 그릇. 성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왼쪽에는 목요일마다 오시는 할머니가 앉아서 삼겹살을 맛있게 드시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젊은 봉사자가 어르신 한 분한테 잡채를 더 드렸습니다. 맞은편에는 미정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밥이. 옆에 앉은 분이 들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네. 별것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삼겹살이 특별히 더 맛있어서도 아니었고, 잡채가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미역국이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따뜻해서, 가득 찬 자리가 좋아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무언가가 오늘은 채워진 것 같아서.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지금 성호의 아침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여전히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것도 여전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여전히 조용한 집 안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오늘은 봉사 가는 날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는 날이면 조금 더 일찍 나갈 채비를 합니다. 봉사소 오기 전에 들르는 빵집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빵을 사서 봉사자들한테 가져가는 것이 이제 성호의 루틴이 됐습니다. 처음 한번 사서 갔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봉사 없는 날이면 오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그러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슈퍼 아주머니, 가끔 마주치는 동네 어르신들. 이름까지 알진 못하지만 얼굴은 익습니다. 낯선 동네였던 곳이 조금씩 자기 동네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식탁 위의 식기는 아직도 하나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건 여전히 혼자 먹는 겁니다. 맞은편 의자도 아직 거기 있고 가끔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이 덜 싱겁습니다. 뭔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맛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마음이 달라진 건지. 어쩌면 밥 자체는 변한 게 없는데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조금 달라진 건지. 아들한테서는 간간히 연락이 옵니다. 예전보다는 자주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자주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안부를 묻는 짧은 연락들. 성호도 먼저 전화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밥 잘 먹고 있냐고 건강한지 묻는 전화. 시설 얘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아직 집에 있습니다. 당분간은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달라진 건 아닙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빈자리가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올라옵니다. 그 김을 보면서 성호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고. 오늘도 밥을 먹는다고. 그리고 오늘은 혼자가 아닐 시간도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자신의 어느 순간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싱겁다고 느꼈던 순간. 생일인데 아무도 먼저 연락이 없어서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봤던 순간.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TV 소리를 배경으로 켜놓은 순간. 그런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수저를 못 드는 날도 있고 괜히 골목을 걸어다니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호가 무료 급식소 앞에서 한참을 서다가 들어갔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속도로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조금씩. 된장 냄새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어딘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곳이 봉사소일 수도 있고 동네 경로당일 수도 있고 단골 식당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평범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상하게 맛이 없었던 날,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은 밥이 유난히 맛있었던 날.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따뜻하게 드세요.